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비싼 걸 거들떠도 안 보다니나. 이 비싼 걸 거들떠도 안 보다니. 여러분은 떨어진 지갑을 두고 이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지갑을 열어서 주인을 찾아주는 게 좋을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지 말이죠. 만약 이런 고민을 해보셨다면 여러분은 확실한 한국인입니다. 한국인들의 선택지에는 지갑을 훔쳐야겠다는 선택지가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인의 양심에 충격을 받았다는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각 나라의 어두운 면을 촬영하려던 그녀는 한국에서만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프랑스 리옹 방송국에 근무하는 알리스입니다. 프랑스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나라로 알려졌어요. 많은 사람이 매년 프랑스의 다양한 문화, 경치를 느끼고 음식을 맛보기 위해 방문하죠. 하지만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좀도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프랑스에는 좀도둑이 많다는 이야기가 항상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로 프랑스 이미지가 좀처럼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아시아 역시 도둑 문화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담아 방영할 계획을 세웠어요. 사실 도둑 문화가 프랑스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특히 중국이나 태국 또는 인도네시아 같이 아시아의 관광 명소로 알려진 곳들은 항상 도둑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도둑 문화를 비교해 아시아의 도둑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걸 부각시키는 게 목표였어요. 이를 통해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회복되길 원했어요. 혹시라도 아시아 여행을 계획한다면 도둑으로부터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움이 되길 바랬고요. 그 첫 번째 나라는 바로 아시아에서 큰 나라이자 강대국으로 항상 주목받는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항상 미국과 함께 힘싸움을 하는 나라로 TV에서도 끊임없이 방송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둑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특히 중국의 도심공원에서 도둑들이 많이 활동한다는 정보를 이미 접했죠. 관광객들 주머니를 빼앗는 일이 벌어지는 게 꼭 프랑스와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몰래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제가 껴들어 그들을 관찰할 생각이었죠. 전 사람이 많은 한낮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에 지갑을 넣어둔 채 제 뒤쪽으로 향하게 놔두었죠. 가방은 여성들이 잘 메고 다니는 핸드백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귀중품만 담고 다니는 아담한 크기였습니다. 전 벤치에 앉아 가방을 뒤쪽으로 메고 누군가와 열심히 전화하는 척했어요. 끊임없이 말하며 정신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굴었던 거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마치 어떤 중국인이 멀리서 절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거든요. 자리에 앉은 지 불과 5분이 채 되지 않아 제 가방 속에 있던 지갑을 도둑 맞아 버렸습니다. 물론 그 장면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고요. 녹화된 걸 보는데 전혀 도둑으로 보이지 않는 중국인이 제 뒤에 왔었죠. 그리곤 아무렇지 않은 척 주위를 둘러보다 그대로 지갑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 촬영된 모습을 보며 저희 팀은 잠시 당황했어요. 이걸 좋아해야 할지 아니면 아쉬워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몇 시간 정도는 걸릴 줄 알았거든요. 단 5분 만에 벌어진 일이라 어쩌면 저희가 나쁜 쪽으로 운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실험을 반복하기로 했어요. 국가 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평균값을 내고 싶었던 거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높은 확률로 지갑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내용이면 문제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준비된 여분의 지갑을 가방에 넣고 자리를 바꾸어 다시 전화하는 척 열중했습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놀라웠어요. 5분을 넘기긴 했지만 30분이 되지도 않았는데 제 가방 속 지갑이 또다시 사라졌거든요. 이번엔 제 뒤에 사람이 오는지도 몰랐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었고 그 중에는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강아지를 산책하는 사람도 있었기에 누가 언제 왔다 간지 몰랐는데 지갑은 사라졌던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여섯 번 반복했는데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단 하나의 지갑도 제 가방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제야 긴장감이 풀리며 저희 팀은 기분 좋게 회식을 할 수 있었죠. 예상했던 대로 프랑스만 도둑 문화가 심각했던 게 아니라는 걸 눈앞에서 확인했으니까요.
몇 번 지역을 바꾸어 촬영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 역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 유독 도둑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기분 좋게 다음 나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한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중국이 주목받기 전부터 아시아의 강국으로 워낙 프랑스 내에서도 유명했거든요. 137 역사적으로 따져도 충분히 알만한 강대국이었기에 우선 프랑스 사람들이 잘 아는 나라부터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 도착해서 어디서 촬영해야 할지 장소를 찾았어요. 아무래도 패션의 거리라는 곳이 젊은 사람들도 많고 가족 단위로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적합하다고 생각했죠. 일본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가져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혹시나 해 장소도 바꾸었고 시간대도 다양하게 했는데 마찬가지였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르게 접근했어요. 길을 가다 지갑이 떨어졌을 때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활보하는 일본 도심의 한 거리를 걷다가 열어놓은 가방 사이로 자연스럽게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길을 계속 걸었죠. 하지만 아무도 저의 지갑이 떨어지는 걸 못 봤는지 주워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몇 번을 반복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일본은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훔쳐가는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길거리에 떨어지면 다시 주인을 찾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촬영된 녹화본을 보고 명확해졌어요. 제 뒤에 오는 사람이 제 지갑을 주워가는 걸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되는 게 기뻤어요. 몇 날 며칠을 힘들게 녹화하지 않아도 하루면 충분히 촬영 분량이 나왔기 때문이죠.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방송에서 나왔어요. 카페에 앉아있을 때 노트북을 놓고 자리를 비워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것 말이죠. 하지만 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보는 눈이 많고 CCTV와 같이 촬영되는 곳에선 누구나 조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공원이나 도심의 복잡한 길거리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으니까요. 오히려 아시아 선진국이라면 중국이나 일본이 먼저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요즘 들어 한국도 두각을 나타낸다고 알고 있어요. 그랬기에 솔직히 한국도 뻔하지만 그래도 중국, 일본, 한국은 항상 같이 비교되기에 아시아에 온 김에 촬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I 그렇게 한국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주말, 복잡한 서울의 도심에서 촬영이 시작된 거죠. 지갑을 가방에 넣고 열어둔 채 길거리를 걸었어요. 그러자 10분이 지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당황했어요. 그래서 다시 촬영하기로 했죠. 일본에서도 경험하지 못했고 중국과는 또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다시 촬영한 결과 처음과 같았습니다. 지퍼가 열린 가방 틈으로 지갑이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한 채 10분 정도 걷고 있으면 한국인이 저를 톡톡 치죠. 그리곤 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손으로 제 가방을 가리켰어요. 그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위태로운 제 가방을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주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창한 영어로 제 가방이 열렸다고 알려주기도 했어요. 당연히 저희 팀은 당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열어놓은 가방으로 지갑을 훔쳐가게 만드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회의 끝에 일본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자연스럽게 지갑을 떨어뜨리고 길을 가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지갑이 그 자리에 있나 없나 확인하기로 한 거죠.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기회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다가 일부러 지갑을 자연스럽게 흘렸어요. 그리고 다시 많은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렸죠. 정신없이 사람들이 몰려왔고 저 역시 한국인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무엇이 떨어졌다고 느끼기도 어려운 순간이었죠. 한국에 도둑이 있다면 지금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워가도 그게 누가 떨어뜨린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몰려왔던 것처럼 갑자기 주위가 텅 빈 것 같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라진 한국 사람들 자리에 제 지갑이 눈에 확 띄었거든요. 제가 빨간 색상을 좋아해서 지갑을 모두 빨간색으로 준비했었어요. 지금처럼 멀리서 눈에 띄기도 했고 검은 가방 안에 넣으면 지갑이라는 게 쉽게 보였거든요.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그 모든 게 소용없는 것 같았어요. 주의 가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아무도 제 지갑을 주워가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누구나 보기 쉬운 강렬한 붉은 색상은 검은색 아스팔트 위로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제 지갑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 아닌 게 분명했어요. 길을 가다가 지갑을 보고 옆으로 비켜갔거든요. 밟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한국인들이 있을 뿐 주워가는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에 담고 있었어요. 1시간 이상 촬영했지만 지갑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연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모르는 CCTV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심이라 CCTV가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쉽게 오지 않는 골목길이라면 이야기는 또 다를 거라는 부푼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한국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돈을 무시할 정도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이건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어요. 물론 프랑스에도 대다수의 사람은 착하고 선해요. 하지만 항상 일부 도둑들이 프랑스의 도덕적인 분위기를 해치는 요인이죠. 한국에도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숙소 주변 골목길에서 다시 촬영을 시작했죠. 그리고 30분이 지났을 무렵 드디어 떨어진 지갑에 손을 대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한국도 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한국을 좋은 나라로 남겨두지 못한 저 자신이 조금 나쁘다고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은 이내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고 한국인은 유유히 사라졌어요. 지갑을 주워 열어보고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구석에 떨어진 지갑을 지갑 주인이 못 보고 헤맬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것 같았죠. 그러지 않고서야 왔던 길을 다시 돌아와 땅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잘 보이는 곳에 두진 않을 테니까요. 몇 번이나 같은 실험을 진행했지만 모두 같았습니다. 땅에 떨어진 지갑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있다면 아까 그 한국인처럼 더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뿐이었죠. 중국에서는 하루 만에 촬영분을 모두 뽑았었어요. 일본에서는 단 이틀이면 충분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주일이나 머물렀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도둑이 있다는 걸 증명할 만한 증거를 촬영하지 못했어요. 다양하게 조건을 바꿔가며 훔쳐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만 한국인들의 양심은 너무나 강철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촬영하는 걸 포기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일부러 한국인을 흠집내기 위해 악한 촬영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린 모두 각자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떤 방송을 하는 게 맞을지 막연했거든요. 3부작으로 나라별로 방송을 내보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계획했던 대로 한국 촬영을 마치지 못한 게 화근이었죠. 무거운 마음으로 프랑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별도로 분리해 특집 방송을 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영프랑스의 도둑과 중국, 일본의 도둑을 묶어 3부작으로 내보내면 기획했던 방송 분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한국인의 양심이라는 특집 방송으로 한국에 대해 보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사람들은 도둑이 없어 안전하다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이 그렇게 양심 있는 생활을 하는 배경,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형식으로 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았죠. 한국의 촬영 때문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한국인들의 장점들이 너무 덜 알려진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카페에서 노트북을 훔쳐가지 않는 나라라고 소개하는 건 너무 아쉬웠어요. 아주 정직했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았죠. TV에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선진국다운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도둑 문제로 끊임없이 관광객과 싸우고 있어요. 프랑스, 중국, 일본 모두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단 한 나라. 아마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나라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이번에 다시 한국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머물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에요. 많은 사람이 한국을 알고 한국 문화가 세계에 전파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마음 많은 한국인으로 한국인들의 양심 문화를 본받고 싶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어두운 면을 촬영하려다가 한국인들의 양심에 감동을 받은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마치 현대판 동화 속 한 장면 같은데요. 사람들이 지갑을 훔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는 모습은 마법 같은 양심의 힘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방송국에서 한국의 특별한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려 한다니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프랑스의 이번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한국의 양심적인 모습이 세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시민의식은 국민인 국가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시민의 인식, 의견, 태도의 종합이다.